안녕하십니까. 푸치브로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패션 잔재주, 네. 잔스킬에 대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DM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팁들이나 이렇게 물건을 다루는 방식들, 관리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코튼 볼캡은 원래 구부러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끝에만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너무 지나치게 구부러지지 않게 뒤에 부분이 앞에 부분보다 더 많이 휘어지게 이렇게 구부리고요. 이렇게 플랫 형태로 나오는 바이죠. 이것도 끝에 잡고 약간 이렇게 구부리면 네, 딱 이 정도만. 네, 요정 살짝. 네, 지금 이런 커튼 캡에 비해서는 이게 커브가 적은데 이 정도 자연스러운 커브가 생기고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커브가 보이거든요. 딱 그 정도만. 네. 네, 두 번째로 모자 관리법. 네, 모자 세탁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네, 모자는 세탁을 하지 않는다. 네. 네. 아, 요런 건 합니다. 세탁 어떻게 하세요? 그냥 소킹. 네, 그냥 물에 물에 세제 살짝 풀어가지고 담궈놨다가 헹궈서 말리기. 끝. 네, 이런 뭐 코듀로이나 뭐 그 울로 만든 캡, 안 합니다. 메이저리그 캡 같은 거.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냥 땀이 차도 쓰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오래되면 새 거 사면 되죠. 네. 버리고 새로 사시면 됩니다. 그게 관리법입니다. 네. 네, 세 번째로 기성 자켓이나 코트 소매 위에 붙은 택. 이 택을 그대로 입어야 되냐, 떼야 되냐. 떼는 거죠. 네. 이거는 무조건 떼야 됩니다. 꼭 떼야 됩니다. 붙이면 멋이 없어요. 멋이 없는 게 아니지. 그거는 띄는 거야. 코트나 자켓 사시면 벤트 부분 있죠. 벌어지는 부분에 실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안 벌어지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야 됩니다. 네. 네. 떼고 입으셔야죠. 잘라서. 네. 실밥 떼고. 네, 그거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겨질까봐 거기를 마감을 살짝 해놓는 거고 손으로만 뜯어도 뜯어질 정도로 그냥 시침질이 되어 있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걸 떼고 입어야 그 자켓이나 코트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드레스 셔츠 칼라 스테이 관리법. 칼라 스테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 칼라가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런 플라스틱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고급 드레스 셔츠에는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칼라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부자재인데요. 이거 세탁하시거나 다림질 하실 때는 빼셔야 됩니다. 네, 빼고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그 다음에 입으실 때 넣어서. 이거를 뭐 자연스럽게 빼고 입으시는 것도 기술이긴 한데 이렇게 컬러가 길거나 특정 모양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꼭 넣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만약 이거를 분실했다 아니면 변형이 됐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팝니다. 네, 팔기 때문에 칼라스테이만 사서 끼우시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셔츠에 칼라스테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뺐다 꼈다 하시면서 쓰시거나 정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랑 가장 비슷한 두께의 플라스틱 판을 찾아가지고 잘라서 씁니다. 네, 아주 노력하는 삶이죠. 네, 여섯 번째 청바지 관리법. 네, 청바지를 처음 구매를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리지드 상태의 생지 데님을 샀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소킹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단추를 다 채우고 뒤집어야 됩니다. 이 이면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원단이 막 겹쳐서 선이 확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그 뜨거운 물에 40도에다가 30분 정도를 담가놨다가 꺼내고서 말리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제 1차 수축이 일어나고요. 이거를 한 2회 정도 하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쭌다고 해요. 기장이 긴 경우에는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되고 뭐 그게 싫으시면은 접어서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를 안 빨고 입으시면 움직이는 자기 관절이나 이런 뭐 무릎 같은 포인트가 더 좀 불균형적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탁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 오래된 청바지의 느낌이 더 멋있게 살아납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항상 청바지는 뒤집어서 겉면이랑 속면을 뒤집은 상태로 빠시고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30도 이하의 온도에서 뭐 그냥 빠셔도 됩니다. 얼마나 자주 빨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선택입니다. 자주 빨면 페이드가 빨리 일어나고 늦게 빨수록 페이드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주름의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게 팁이에요. 그건 선택입니다. 예. 조금 더 파란 진을 입고 싶으시면은 자주 빨아도 돼요. 빨지 말라고 하는 거는 데님에 되게 이제 진심인 분들은 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많이 빠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장 기장? 잘라야지. 이거는 이제 정말로
리지드 데님을 수선을 한 건데 수선을 한 상태로 보면은 이 밑단이 그냥 아무 주름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입으면서 세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름도 지고 이렇게 하얗게 빠지는데 요 정도만 해도 꽤 오래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구입을 했다. 전문 그 데님 수선 집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여기를 약간 이런 워싱 효과를 이제 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주십니다. 전문 수선집 어디입니까? 제가 주로 의뢰하는 곳은 스티크 데님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은 또 잘하시는 데가 한 몇 군데 더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뭐 가까운 데나 뭐 방문하셔서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밑단을 잘라갖고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밑단을 살렸는데 요즘에는 이걸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워싱 효과를 내주시기 때문에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비용이 조금 든다는 점. 네, 좀 비쌉니다.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7번째 운동화 관리법. 운동화 관리 뭐 할 게 있나요? 운동화 세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는 빨아서 신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합성 소재랑 뭐 본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구조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완전히 그 물에 담가서 빨기 시작하면은 안에 그 재료 같은 것들이 서로 틀어지거나 변형이 일어나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운동화는 그냥 신으시고 그 전용 세제로 겉에만 거품으로 이 겉에 때를 닦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많이 푹 담가서 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게 퍼포먼스 슈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 소재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뭐 세탁기에 특히 돌리거나 이러면은 좀 더 안 좋습니다. 냄새 어떡합니까? 냄새는 뭐 발을 잘 열심히 닦으면 되지 뭐. 네. 아니면은 뭐 탈취제나 이런 것들이 넣어놓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걱정되시면 그런 제품 차라리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발 돌려가면서 신으시면 냄새 잘 안 나요? 그리고 운동화 밑창 수선. 수선 뭐래 그냥 신다 버리는 거지. 욕먹 이거 내가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수선이 가능할 수도 있는 구조도 있어요. 뭐 지금 이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웃솔이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만약에 같은 창이 없어도 비슷한 두께의 창이 있으면 요즘에는 이제 수선 전문점이 생겨났으니까 이거를 잘 걷어내고 본드를 제거한 다음에 그냥 붙이면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근데 굳이 뭘 그렇게 신습니까? 이거 또 나오잖아요. 몇 년 기다리면 또 나오고. 근데 너무 비싼데 애지중지 신는 건 또 수선하고 싶지. 자, 8번째 세탁법. 의류 세탁법. 네. 네. 세탁하실 때 저희는 그 섬유유연제는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네, 섬유유연제가 이렇게 옷에 그 패브릭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건조기 쓰실 때 울볼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울로 말아놓은 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팩 넣고서 같이 돌리면 울에 있는 기름 성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스며들기 때문에 옷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니면 식초 넣으셔도 돼요. 네. 네, 식초 넣으시면 세제의 어떤 그런 알칼리성을 식초가 중화시켜주면서 섬유를 좀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세탁할 때. 네, 스웨셔츠 이런 브랜드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스웨셔츠도 앞뒤를 뒤집어서 속을 뒤집어서 빨아라. 왜냐면 티셔츠도 그렇고. 네, 티셔츠도 그렇고 겉면이 직접 마찰이 되니까 옷감이 더 빨리 이제 닳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명을 위해서 이제 뒤집어서 빨아라는데 그거는 뭐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스웨셔츠나 티셔츠는 어떻게 말리세요? 네, 이 좀 이렇게 편편한데 뉘어가지고. 스웨셔츠는 이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옷걸이를 잘못 쓰시면 이 어깨 부분이 그 옷걸이 모양대로 이렇게 자국이 남는 상태로 이제 건조가 되잖아요. 목도 드러나죠. 네, 목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다 말려서 입으실 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입으시면 또 그게 다 펴지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스웨셔츠는 가급적이면 이제 눕히거나 아니면 뭐 건조대인데 이렇게 펴서 말릴 수 있는 건조대에 올려서 말리는 편이고요. 티셔츠도 마찬가지죠.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능성 의류들 세탁하실 때 뭐 고어텍스류라든가 이런 것들 땀 배출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섬유유연제는 쥐약입니다. 완전 독이에요. 네. 그냥 망칩니다. 기능성이 다 사라져버려. 네. 그 섬유유연제 넣는 그 통에다가 식초를 넣고 세탁을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아웃도어 전용 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웃도어 전용 세제 쓰시고 그다음에 식초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식초 냄새 안 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단을 아예 만들 때부터 그 특수한 기능을 넣는 이제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그냥 물로 이제 세제로 기본 세제로 빠시고
그냥 말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조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건조기 안 돌리는데. 네, 건조기 돌리시면은 그것도 같이 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열이 가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두 끈 묶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보통 이런 드레스 슈즈들 일자로 끈 묶는 법입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한쪽으로만 쭉 돌려서 매는 법. 자, 처음에 하나를 맨 요 끝에다가 넣어서 넣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구멍으로 계속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려서 매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쉽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쪽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가 맞추기가 어렵다거나 끈이 한쪽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신발 이 발등을 잡아주는 힘이 한쪽으로만 들어가서 아주 좋은 착용감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그재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오른쪽 끈을 왼쪽 편에 하나 두 번째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을 그 반대편에 그 다음 구멍에 넣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이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갈 때 한 칸을 건너뛰어서 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랑 같은 방식으로 옆으로 갔다가 넣고 뺄 때 또 하나 둘 지나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구멍에다 넣고 또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구멍에 마무리. 끈 조절하려면 이 긴 쪽에 하나 두 개 지나서 빼고 당기고 다시 이렇게 당기는 순서대로 가면은 길이를 맞출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묶으면 이 줄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 동등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발등을 더 확실하게 감쌀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더 편합니다. 벗을 때 요거 두 칸만 끈을 빼면은 그냥 벗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으시고 이 두 개만 양쪽에서 당기면 끝납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 셋업 자켓 많이 입으시잖아요. 자켓 그냥 라운드 티에다가 저희처럼 오늘 뭐 셔츠 입고 입으면 모르겠는데 라운드 티 입고 자켓 입으실 때 자켓 이 목 뒤에 때가 집니다. 계속 입으시다 보면 그러면 이 때가 진짜 잘 안 져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걸 방지하는 차원 플러스 멋내는 차원으로 네커치프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커치프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반다나 같은 거. 네, 요거를 잘 말아서 목 뒤에 이렇게 매시고 자켓을 입으시면 요 때가 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고 살짝 보이는 그 네커치프의 무늬 때문에 되게 멋있어 보이죠. 네, 네커치프는 어떻게 접으시냐면 일단 양 마른 목골에 양 끝단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두 번, 한 번, 두 번 접은 다음에 접어서 네, 이 상태로 목 뒤에 이렇게 두르시면 되겠습니다. 셔츠 소매 예쁘게 걷는 법. 이 단을 반만 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올라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얇게 접으시는 게 더 깔끔하고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 멋있네요. 오,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적절한 바지 길이감인데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복숭아뼈를 딱 덮는 정도의 길이에서 자르면 보통 이런 정도의 실루엣이 나옵니다. 이게 앞에서 보면은 이제 신발의 끝이 살짝 닿을 정도? 이러면 이제 걸을 때는 살짝 양말이 보이고 그냥 서 있으면은 바지가 쫙 펴져서 실루엣이 그대로 보이는 정도.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거보다 한 1cm 정도는 더 길게 입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이 경우는 아주 딱 맞춰서 자른 경우긴 한데 아주 약간 짧습니다. 0.5cm 정도? 이렇게 걸을 때 양말이 보이는 정도. 신발에는 이게 쿠션이 안 생기죠.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그러니까 통이 좁은 바지들은 약간 이렇게 짧은 느낌까지도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너무 짧은 거예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기장감은 제가 평소 입는 기장보다 1cm 정도 길게 자른 거예요. 이 바지의 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발을 등을 거의 다 덮고 원쿠션이 생길락 말락 할 정도, 이거보다 1cm 정도가 더 길어지면 주름이 잡히겠죠, 끝단에. 이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아요. 네, 바지 기장 잡으실 때 본인의 인심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안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타구니에서 밑단까지의 길이를 알아놓으시면 그 기준으로서 도움이 좀 됩니다. 수선을 하실 때 본인의 기준 인심에서 뭐 몇 센치 정도 짧게 갈지 몇 센치 정도 길게 갈지를 가늠하시기가 좋습니다. 바지마다 밑 위가 시작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장 바지, 울 바지 같은 거, 소위 기지 바지라고 그러죠. 그런 바지 같은 경우가 훨씬 기장이 좀 제일 길게 나오는 편이고, 이런 면바지나 데님, 특히 데님 같은 경우가 좀 기지 바지에 비해서는 기장이 짧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스카프 매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스카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에만 걸쳐도 됩니다. 자켓이나 코트를 입으시면 가운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목에다 걸친 다음에 이 자켓이나 코트 안에다가 이거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단추를 잠그는 방법. 쉽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묶습니다. 끝이에요. 일명 윤사마 매듭법이라고. 자, 이 한쪽을 좀 짧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 짧은 거를 요 긴 쪽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돌립니다. 잡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여기다가 이거를 쏙 넣어요. 당겨요. 짠. 다른 방법은 뭐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이거를 그냥 한번 돌려요. 그 다음에 그냥 얘네 둘이 묶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하시죠? 거울을 보고 이제 이렇게 좀 매무새를 좀 가다듬으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매듭법이면 겨울에 스카프를 되게 예쁘고 멋있게 멜 수 있겠습니다.